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모처럼 시장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연속성을 보이지 않고 오늘 또 반등이 나와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9%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0.6%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연속성을 보였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었겠지만 오늘은 정말 다행스러운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이쪽 내용은 제가 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몇몇 종목이 파란불이 보이긴 해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었죠. 또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 쪽, 이쪽이 모처럼 약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하기에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는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잖아요. 다행히 오늘은 일정 부분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고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방향성이 매수 쪽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별다른 변동성 없이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오늘은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반대로 삼성 SDI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와 함께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오늘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을 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NC소프트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NC소프트,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반도체를 또 같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새벽에 전달에 F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이 평범했어요. S&P 500이 마이너스 0.1%가 나왔고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큰 변동성이 없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우지수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FMC 의사록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는 오늘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대만은 플러스 1.4%, 그리고 중국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는 일본은 낙폭이 오늘 조금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화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까지 크게 별일 없이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FMC의 의사록을 보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큰 변동성이 없었고 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쯤이었나요? 그쯤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이 부분도 예상을 했던 거였지만 아무튼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고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이야기를 먼저 조금만 해볼게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3.5%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금리를 처음 올렸던 것이 21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1년 5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졌었고 드디어 처음으로 동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더 많은 금리 인상과 강도 높은 금리 인상, 그 매파적인 시각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3.5%를 유지할 것이라고는 확실하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동결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또 0.25%의 인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단이 조금은 열려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3.5%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반영이 되었었죠. 가스값이나 전기값, 이게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만큼 다른 국가들보다 물가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계속 동결이 된다고 해도
3.5%라는 금리 수준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금리 인상에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 물론 예상을 했다고 해도 정말 시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동결을 했을 뿐이지 이 고강도 긴축은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FOMC 회의록에서 당초의 기준금리의 상단치가 5.25%였다면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담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남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재료가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도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많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반드시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근거가 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게 또 상승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의 손절 원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내가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단기냐 스윙이냐 혹은 중장기 투자냐 그 투자 관점에 따라서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지난번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경기가 있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넘어지는 것조차도 연습을 했었고 대비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번 수익 보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행여나 이런 이슈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또 어느 시점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전 계획들을 미리 세우는 것이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림으로써 전체적으로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또 내 생각과 달리 시장이 변했을 때 나는 정말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챗 GPT와 관련해서 많은 업종들이 정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제가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시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챗 GPT 열풍으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CEO가 직접 기업들이 AI 칩을 앞다투어 구매를 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향후 전망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무려 주가가 8%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전 어제 실적보다는 엔비디아 CEO가 직접 밝혔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AI가 변곡점을 맞이했고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C 시장은 둔화 있지만 AI 전략의 시급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주머니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인공지능, AI 쪽에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예요.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GPU의 구성에 있어서 고성능 D램이 대거 탑재가 돼요. 자, 이해되시죠? 챗 GP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필요하고 그 GPU의 80%는 엔비디아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GPU에서 고성능 D램이 대거 탑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측에서 AI가 변곡점을 맞이했고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D램 중에서 HBM 이건 고대역폭 메모리이고 속도도 높여주고 전력 효율 면에서도 뛰어난 D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3개의 기업이 있죠.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있고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부랴부랴 2021년부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대부분 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D램, 그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D램이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눠보면 HBM D램의 선두주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에도 삼성전자의 D램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SK하이닉스의 D램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는 분명히 빠르게 상승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반도체 업종들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다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빠른 상승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하락한 시간만큼 상승이 나올 때도 그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투자에 임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고 불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